서면 사과 처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생기부에 기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1호 처분이니까. 근데 서면 사과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생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변호사님, 네. 맨날 그 영상을 보면은 서면 사과를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네. 근데 가해 학생 학부모님 중에 억울해서 음. 서면 사과를 안 하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많이 물어보시죠. 정말 서면 사과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처분도 많이 있긴 한데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뭔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학교 봉사도 그렇고 사회 봉사도 그렇고 뭐 학급 교체가 되든 뭐 출석 정지가 되든 그 학생에 대해서 뭔가 내가 명확하게 미안하다, 사과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1호 처분인 서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라는 걸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최초의 학폭 그 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사과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은 이제 행정 심판을 거칠 수도 있고요, 행정 소송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서면 사과가 정당하다라는 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과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떤 분이 행정 소송 중이었나? 그 과정 중에 헌법 소원까지 제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서면으로 하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격권, 내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 침해한다 이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6대3 결론을 냈어요. 6명은 합헌이다, 3명은 위헌이다. 결론적으로는 6대3으로 돼서 이제 합헌이다. 인격권이나 뭐 이제 양심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도 된다 라고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처분이 나왔으니까 이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 학폭 처분에 있어서 불이행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바로 뭐 어떤 거기에 제재를 가하는 것들이 아니고 학교장이 이제 취합을 해요. 학교장이 이러이러한 안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행을 하십시오 라고 통지를 해요. 그러니까 앞선 그 처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은 3개월 정도 보통을 잡거든요. 3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보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한 1개월 이내에 이제 이행을 하세요 라고 이제 최종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약 그럼에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협박성 멘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아이가 다쳤습니다. 중간에 뭐 어떤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회봉사나 이런 걸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청을 하세요. 이런 사안들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기간 내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 다 기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3개월 내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에서 빠진 처분이 뭐냐면은 서면 사과 처분이에요. 다른 처분들은 뭐 그렇게 후속 조치가 되는데 서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다시 강제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인격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상당 부분 제한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도 서면 사과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걸 두진 않아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떤 분은 물으시죠. 그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또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요. 서면 사과 처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생기부에 기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1호 처분이니까. 근데 서면 사과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생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왜냐면은 가볍게 생각하시다가 그 기간을 놓쳐버리셔가지고 진짜 기재가 돼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본인 부모님이나 이게 본인 나름대로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그렇게 했겠지만 그 기재가 되고 나면은 이제 어떡합니까? 졸업 때 뭐 삭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부, 나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서면 사과 1호가 있다는 거는 너무나 큰 나한테 있어서는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시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서면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한 문구가 있어요. 그 인격권이나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의 문구를 썼어요. 서면 사과를 하면서 그 내용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어떤 형식적으로 딱 이러이러한 부분이 들어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는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또 물어보는 질문이 몇 장을 써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건 없어요. 그래서 서면 사과의 원칙적인 목표는 이 서로 간에 이제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고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그 사과를 받으면서 이제 원만한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럼에도 서로 납득을 할 수 없다든지 특히나 뭐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뭐 서로 투닥거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서로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뭐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교육적으로는 서면 사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사과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친구와 상대방 친구와 어떻게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에 대한 규제는 없다. 서면 사과가 몇 줄 이상이 되어야 된다.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나 그 내용은 없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서면 사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1호 처분이니까 가장 가벼운 처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 있어서 기본권을 가장 제한하는 것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생기부의 기재도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다퉈보시는 건 좋겠지만 그 기한을 항상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체크를 꼭 하시고요. 서면 사과를 하심에 있어서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